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생애 주기별로 전략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나이 불문, 남녀노소가 이 전전거부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 국민이 이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래서 지금은 20대부터 아니라 10대부터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네. 네. 심지어는 7, 8살 된 애들도 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 얼마 올랐다고. 네. 와,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연령대별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면서 혈기왕성할 나이, 네네. 20대에서 한 30대 초? 네네네. 이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요때 한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요. 본인의 근로소득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돈을 월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물리적인 시간은요. 내가 하루에 잠을 1시간도 안 잔다 하더라도 24시간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몸값, 그러니까 시간당 그 가치를, 생산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이 몸값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중요하네요. 보거든요. 예. 근로소득의 가치.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30대 중반이 되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안타깝게도 몸값을 높이기보다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0대 중반, 40대 돼서 투잡, 수리잡 막 이렇게 뛰는 네. 경우가 결국은 생산 가치가 시간당 페이가 딱 정해져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출도 많아지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좋은 학교 진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기술을 배워서 네. 이렇게 기술을 습득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20대 때는 재테크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도 된다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물건을 어떠한 뭐 투자 행위. 투자 행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투자는요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좀 본인한테 좀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노력해서 최대한 자신의 몸값을 높여라.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는 뭐냐면 두 가지 공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학교 공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돈 공부예요. 돈 공부. 예,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몇몇 집안이 좋아서 부모님 여력이 돼서 지원을 해주거나 시드머니를 지원해줄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몸값,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정말 이렇게 스터디, 네. 그러니까 뭐 책을 보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을 연마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게 첫 번째 선행돼야 되고요. 네. 근데 두 번째 공부는 돈 공부인데 돈 공부는 결국 그거죠. 재테크 공부죠. 네. 그래서 학교 공부로 자신의 근로소득을 높였으면 돈 공부로 자신의 자본소득을 높일 수 있는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 마인드를 갖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공부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몸 값어치도 높였고 이제 공부도 해가지고 네. 취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빠르면 20대 중반, 늦어지면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드머니,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모아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이 이제 대학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 좀 두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딱 하면 일단은 정말 계속 그래. 이제 돈 모아서 난 정말 빨리 집도 사고 해야지, 결혼도 하고 해야지. 이런 분류가 있고 또 한 분류는 뭐냐면 내가 지난 16년간 초중고 대학 기간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그다음에 취준생 기간 동안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욜로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즐기다가 나중에 좀 한 2, 3년 있다 돈을 모아야지 이러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욜로의 개념을 조금 달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욜로는 뭐냐면 내가 즐기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저는 욜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드머니 모으는 것까지 20대, 그다음 30대 초반까지는 좀 집중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이제 우리 다니TV는 좀 시청자 나이층이 높은데 네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이 세 가지를 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몸값, 내 몸값을 높이는 거. 재테크도 좋지만 어차피 경제 활동을 계속 해 갈 거기 네네. 때문에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 투자를 해야죠. 똑같이 시작하지만 진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몸값 차이가 이제 하늘과 땅 차이 맞습니다. 벌어지는 네네네.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돈은 없으니까 일단 재테크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몸값을 높이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가장 큰 자본인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돈 공부하시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투자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열심히 저축하라는 거죠. 소비를 좀 많이 줄이시고 이렇게 되면 이것만 딱 준비만 돼도 20대에서 한 30대 초반까지는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후의 삶을 아주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몸값도 높이고 재테크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시드머니도 얼마 정도 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30대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가면? 전 개인적으로 30대 중반 네. 그리고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내 집장만을 하셨으면 좋겠다니까. 첫 집장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문이 들어와요. 무슨 반문이 들어오냐면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30대 중반에 집을 어떻게 사요? 그렇죠.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첫 집은 의미가 뭐냐면 명의. 명의. 내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시드가 돼서 산 집에 실거주까지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집은 사시고 그 사용권에 대한 건 나중에 보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용권을 나중에 잡으시고요. 소유권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 네.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빨리, 가장 또 부담 없이 내 네. 집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네네. 대출도 많이 안 되고 금리도 맞습니다. 높고 네. 또 그 돈, 내 돈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내가 좀 몸테크 하더라도 네네네. 뭐 아파트든 네. 아니면 아파트에 대치든 빌라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가지게 맞습니다. 되고 그런 이제 선순환 네네네.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이런 마인드라고 하면 충분히 내가 가진 자본으로도 얼마든지 서울권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내가 들어가 살진 않지만 네네네. 이렇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네. 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해서 결혼하고 애도 생겨서 한 이제 40대, 50대 중년으로 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중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네네. 이게 이제 40대가 어떻게 보면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그렇죠. 허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의 근로소득도 가장 정점을 향해 도달해 있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일단 뒷받침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좀 공격적으로 저는 자산을 좀 증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다주택을 간다거나 네. 그래서 좀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늘리는데 부동산은 뭐냐면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좀 시세차익형 부동산으로 시세차익. 자산을 일단 크게 네.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 그러니까 뭐 수익형 부동산 물론 좋죠. 그래서 자기 월급 외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그 근로소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판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시세차익형으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무리를 하셔가지고 시세차익형 자산을 좀 늘리시고요. 네. 그래서 판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급여 네네. 소득자가 내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 가격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잡아두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네네. 또 40, 50대는 근로소득의 이제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때 많이 벌 때 많이 네네. 사두는 전략 네네. 그걸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모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네. 50대 한 중반으로 가면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이미 네네네. 은퇴를 했거나 이때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50대 중반 이후에는 네.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약간 이제 달라지는데요. 물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또 직업의 특성상 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난 50대인데도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면 시세차익형으로 계속 이제 자산을 확장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저점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쵸. 바닥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은퇴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의 근로소득을 대체해줄 수 있는 월세, 월세. 수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0대까지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시세 차익형으로 늘렸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렇군요.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40대, 50대 이전까지 자산을 넓혔다고 하면 50대 이후에는 그 넓혔던 자산을 순자산 다지기로 들어가면서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로 네.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나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좀 크로스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 월급보다 이제 월세가 더 높아지는 크로스를 만드시는 그렇군요. 시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하면 네네. 은퇴 후에도 대리운전 한다든가 맞습니다. 막노동 현장을 네네. 다닌다든가 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상담해도 보면 재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지 네네. 못해서 내 노동으로 나이가 들어서 네네. 노동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네. 힘들게 사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 있는 부동산 몇 개만 이렇게 바꾸면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로서 이렇게 시세 차익형으로 가져왔다면 은퇴 시점에는 월세가 나오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도요, 그냥 많이 크게 자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연령에 맞는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사무실 옆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0년이 된 정육점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 별명이 70억 땅거지거든요. 왜냐면 돈이 생길 때마다 땅을 사 모으셨거든요, 네. 그분은. 근데 그래서 땅이 70억 굉장히 부자죠. 여유롭죠. 근데 병원비가 없대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왜냐면 생활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게 나이에 맞게 부동산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20대부터 쭉 잘 달려왔어요. 네네네.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네.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도 만들고 네네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게 해서 이제 50대 후반, 60대에서 요거까지 세팅이 된다고 하면 네네네. 어떤 또 부동산 재테크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요, 이제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40대까지는 개수를 늘렸잖아요. 그다음에 50대 이후에는 개수를 좀 줄이면서 수익형으로 전환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는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개수도 더 줄이셔야 되고요. 요때 가장 좋은,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 7대 3에서 4대 6 정도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뭐냐면, 3이나 4가 시세 차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본인이 살 집 1개 또는 2개. 그러니까 네. 살면서 뭐 자녀한테 증여할 용으로 1개, 2개 정도를 하고요. 네. 나머지 6, 7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을 다 시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게 똘똘한 내 집 한 두 채 정도 실거주용으로,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완벽한 세팅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상가 건물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이제 구분 상가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 상가도 물론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요, 몇 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게 시세 차익이 5억이야, 10억이야 이것보다는 당장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오는 월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분 상가도 물론 좋지만 여력만 된다고 하면 상가 건물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하나로 몰아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본인도 이제 투자 활동을 하면서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내가 알게 된 지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네네.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꼭 두 가지, 근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두 가지를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재테크는 결국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실천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시면요, 그 이론에 좀 치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에, 그래서 네. 공부하고 막 책 읽고 물론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실천으로 옮기셔야 되거든요. 공부는 계속 이론으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학자가 되거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재테크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결국 경제적 윤택함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 큰 부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좀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물론 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하고 싶다. 그다음에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하는데 안타깝지만 완벽하게 대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완벽하게 대비를 하더라도요. 문제가 뭐냐면요. 바뀌어요. 이제 시장이 바뀌죠. 환경이. 시장도 바뀌고 규제도 바뀌고요. 네. 완화됐다, 규제됐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또 자기 딴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바뀌어서 또 대응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완벽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큰 틀을 그리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만의 큰 틀을 그리시고요. 그 틀이 그려졌다고 하면 일단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큰 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뚜벅뚜벅 걸어 가시다 보면 물론 본인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 고민과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본인의 큰 틀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장가지 같은 고민들은 걱정들은 다 해결을 해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그리시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요. 완벽하게 내가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은 이 두 가지를 딱 갖추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천. 오히려 이론보다 실천을 더 많이 해요. 네네. 그리고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 보는 거죠. 물론 실패는 이제 가슴이 시리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은 쉬운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이 두 가지 하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